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빅터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도 여실없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시장에 대한 업황과 시황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들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주식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험난합니다. 그죠? 네, 저도 알고 있고요. 코스피 종합지수가 3,000선을 회복한다 만다를 앞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수요일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녹화하는 촬영 시점에 이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 시황에 대해서 일단 큰 그림 여러분들 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의 가지와 뿌리를 보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주식 시장도 이 위험 시장인 만큼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컨택을 하지 마시고 글로벌적으로 좀 크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워요. 네. 국내 시장 진짜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 많이 어려운 시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라. 노란 톡방에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세요. 질문 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또 제가 아는 역량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시간은 목차는 이렇습니다. 자, 목차는 10월 수익률부터 해가지고 미국 시장은 실적 시즌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 이제 러셀 2000이라는 이제 지수가 있는데 거기에 편입된 종목들이 강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견고하게 이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왜 이렇게 탈동조화 현상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이제 중요한 이슈인 FMC가 있습니다. 이 FMC가 뭐냐? 연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곳에서 중앙은행 이 머리들 수장들이 모여요.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시 자체로 나눠져 있지만 미국은 이제 주 자체로 나눠져 있거든요. 각 주마다 이제 연준 이제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있는데 이 총재들이 모여서 이 금리 이게 채권 시장, 통화 시장, 주식 시장 똑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실물 경제에서에도 이 유동성, 달러를 찍어내서 풀었던 그런 자금들을 이제 회수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이제 컨텐츠 업황. 제가 이거 3주 내내 계속 들고 오고 있는데 아직도 강세장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단 하나라도 어떤 종목이라도 이 컨텐츠, 이 미디어 컨텐츠나 이제 OTT 아니면 게임 쪽 아니면 요새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제 NFT에 대한 종목을 하나라도 컨택을 하셨다면 지금 무조건 수익 중이십니다.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단 하나예요. 시장에서 가장 이목받고 있고 왜 이목을 받는지 뒤쪽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재차관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따로따로예요. 메타버스와 이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산업에 2.6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아직 투입된 건 아니고요. 이런 이슈로 더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업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 뒤쪽에서 좀 부연 설명 드릴 텐데 요거는 종목에 대해서만 컨택을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SK 하이닉스랑 이제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랑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좀 더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 이제 테크니컬 교육 요 위에는 이제 업황에 대해서 나눠봤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테크니컬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 종목이고요. 10월달 수익 종목은 이런데 뭐 긴 말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이게 수익률로 163% 충분히 200%낼 수 있는 종목들 아직도 보유 중이기 때문에 163%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하락장에서도 여러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11월 들어서 저도 힘들어요. 그 어느 여타 전문가들 쉽다고는 할 수 없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선물 거래를 좀 교육도 시켜드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9월 달엔 굉장히 좋았어요. 9월 달에는 이제 가능한 이제 박스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추세 매매나 1년에 이제 타점 매매는 대체적으로 승률이 좋았는데 10월하고 11월 들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시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더더욱 저도 매매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현물만 봤을 때 163%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자, 연준 FOMC 회의록 예정을 앞두기 전에 제가 이 S&P 500 시장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장 지도거든요. 이제 스톡 맵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크리너는 아니고 이제 맵 시장에 대한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그림입니다. 전일 기준으로 보시면 파이자 같은 경우도 이 바이오주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왜냐? 위드 코로나 간다 해도 지금 심지어 제 주변 사람 중에서도
2차 접종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흔히들 전반기 때 얘기했을 때는 저기 뭐야 돌파 감염, 돌파 감염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 여기 헬스케어 업종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존슨앤존슨, 1112, 마크로젠, 파이자 다들 상승세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제꼈습니다. 이걸 축하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에 좀 컨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시장은 다 좋아요 지금.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때마침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 달러를 찍어내서 시장에 푼 규모. 매달 이때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월부터일 거예요. 4월에 계획하고 예산을 넘겨서 5월부터죠. 5월 중순부터로 좀 알고 있는데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도 계속 매달 15조 달러. 15조 달러. 1조 달러면 약 1000조 원이거든요. 15조 달러면 얼마죠? 15조 달러. 지금 1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조 원. 그러니까 1경을 넘어가는 금액. 1경 1조 원, 5조 원을 지금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테이퍼링 뒤쪽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이제 줄여야 될 시기가 왔다. 우리 미국 시장 언제까지 이렇게 유동성을 풀어서 시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이제 펀더멘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암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도 나이키 어디 있죠? 나이키가 메타버스 시장에 여기 있네요. 나이키 메타버스 시장에 공식 출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계해서 상품을 팔겠다. 온오프라인으로. 그죠? 그렇게 팔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이키도 반등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예컨대 이제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필라홀딩스 이제 골프웨어로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우리 여타 국내 근데 이제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장되지 않은 이제 경기 소비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이제 좀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로 치면 이제 신세계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요걸 잠깐 볼게요. 좀 줄여야 되나? 네. 비트코인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이 도미넌스인데요. 이게 원래는 50%를 상회하다가 지난 이제 반감기 이후 올해 초죠. 올해 초 지수 저기 잠시만요. (50% 도미넌스를 넘어가다가 비트코인 1세대 코인이죠. 1세대 코인은 뭐 어쨌든 63,000불을 계속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여력을 모멘텀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이런 토큰 쪽에 따로 보셔야 된다. 2세대는 아니고 이제 1.5세대 정도? 1.5세대 코인인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제 솔라 이제 BNB, 도지코인 이런 여타 알트코인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 유틸리티 코인이 NFT 시장이 상당히 많이 큰 여기 효과를 보고 있다.
여파를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 시장도 함께 보셔야 된다. 요거는 어디서 가서 볼 수 있느냐? 코인 360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이 비트코인 시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스톡 맵이 아니라 코인 맵이죠. 코인 시장에 대한 맵을 대체적으로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장이면 초록색이고 하락장이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미국 시장이랑 똑같죠. 미국 시장이 아까 어땠죠? 미국 시장도 빨가면은 하락장, 상승하면 이제 연한 이제 청색이나 이제 밝은색 계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 봐야 될 거는 이제 연준 FOMC 회의록 예정을 좀 얘기하려다가 말았죠. 요거는 2부 때 빠르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두말하기 앞서서 왜 자꾸 글로벌 매크로 시황을 읊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대한 안목을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네.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워싱턴에 위치한 이제 연준 페드, 연준의 본사입니다. 본청입니다, 본청. 페드의 본청인데, 여기 연준에서 이제 FOMC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고요. 이제 자산 매입 축소 프로그램이라고도 해요. 네, 자산 매입 축소 프로그램. 그거를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슈를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네. 우리 물가 상승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어느 정도 물가 안정화는 돼갔지만 이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 미국이 또 통제하고 있는 주 기능이 뭐냐? 이 기축통화랑 원자재들입니다.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버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통상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근데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이거를 풀었던 이 자금, 풀었던 이 달러를 회수하겠다. 첫 번째, 달러 회수하겠다. 왜? Why? 경기 회복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왜 경기 회복하는데, 달러를 회수해? 경기 회복의 목적을 두고 풀었다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럼 3번. 언제부터 회수할 거야? 이거는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옵니다. 한국 시간 기준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옵니다. 제가 보는 예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테이퍼링 이제 달러를 회수해야 될 목적이 온 거죠. 고용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니까. 자, 그래. 자, 그럼 실업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좀 격차가 달라요. 자, 55세 이상자들은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55세 이상자들 실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리고 55세 이하
이제 청년층이죠. 청년층은 실업률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고용 회복이 맞아요. 젊은 세대만 봤을 때. 자, 그럼 이거를 좀 분석해 보니까 제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55세 이상자들은 자, 연금도 있고 주식도 잘 돼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도 잘 되고 부동산도 나름 내가 부동산 재산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보니까 야, 나는 이제 먹고 살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신데 나는 이제 퇴직할래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퇴직자가 나왔어요. 희망퇴직자, 명퇴자, 명예퇴직자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공급망이 온 겁니다. 공급망 왜? 이제 육상, 해상 이쪽을 보시면 근로자 나이가 많으신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퇴직했습니다. 왜냐?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고 미국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힘들어. 차라리 주식 투자 할린다. 주식 투자 맡기고 운용사에 좀 맡기고 나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 재산이랑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거 많으니까 그리고 연금도 계속 부어놨으니까 나 이거만 먹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너네 인플레이션 통제한다며. 인플레이션 통제한다며. 물가 상승. 야, 너네 물가 상승 통제한다며.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일할 의미가 없어지네. 해서 55세 이상자들은 퇴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급망이 온 거고요. 제가 공급망 관련돼서는 지난주, 지지난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라벨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안 올 거다라면 그래서 퇴직해. 자, 그럼 젊은 층들은 뭐 하냐? 지금 젊은 층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요. 젊은 층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는 아직 그런 시기입니다. 왜?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좀 차별화된 고용 회복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노이즈가 많습니다. 야, 이거 고용 회복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목요일 새벽에 연준에서 고용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고 여기 3번부터는 이 3번 항목은 제 썰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달러를 회수해서 이제 달러를 회수하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타격이 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국내 주식 시장은 이래요, 지금. 피크아웃, 올타임 하이를 3,300포인트를 찍고, 3,316을 찍고, 지금, 5월부터죠. 예. 6월부터인가요? 7월부터죠. 예. 6월 말부터 이런 계단식 하락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추세 하락으로 보십니까? 코스피 3,600 간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다 어디 갔나요? 예, 한번 데리고 와주세요. 저도 숏배팅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지, 길게 볼 하락 추세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목선을 하나 그려놨죠. 2,400. 2,400, 2,600, 2,800. 여기까지도 충분히 다시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게 코로나 저점이거든요, 이게. 코로나 저점 때 너무 많이 풀었어요, 자금을. 그래서 오버밸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적정 주가는 제가 봤을 때 2,400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3,000선을 한 번은 깨주고 깊게 한번 딥하게 눌러주고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상승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메리트가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이 메타버스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아니면 이 전기차 쪽에 사업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외인들에 대한 투자 마인드,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가 없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외인들이 어제
선물로만 1조 7천억을 샀다가 지금 다 반납했어요. 다 총 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예. 반납한 상태고 그 물량들 개인이랑 기관이 다 받아먹고 있어요. 예. 개인이랑 기관도 물려 있습니다.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매도친 대부분 대다수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관이랑 개인이 힘겹게 버텨가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을. 왜냐하면 연기금도 있고요. 이 기관 쪽이라고 하면 이제 연기금, 금투, 뭐 증권사 아니면 사모펀드, 은행, 보험사도 지금 주식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만기가 되면은 우리가 보험 상품을 가입했을 때 이제 환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어디서 수익을 내오는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왠지 복리 수익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 이렇게 왔냐? 자, 미국이 이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했는데 지금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회복이 됐으니 인플레도 추스러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번에 이제 연준 페드 의장이에요. 예, 페드 의장이 가장 이제 비둘기적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마 매파로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쇼크,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눈여겨볼 수도 있고 다만 오히려 더 반등장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발판을 삼을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항상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이니까요. 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는 표현이 유지됐느냐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스태그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슬로우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슬로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노란 톡방에 들어가시면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지난 것 같다. 이거는 여타 이제 대형 펀드사들의 CEO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이미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쪽이나 블랙록 쪽이나 이쪽에서도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스태그 인플레이션은 오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확대를 해가지고요. 자, 이게 연준이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이제 테이퍼링 향후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자,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해서 가져왔고요. 테이퍼링은 당장 시행될 수도 있어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죠. 11월부터죠. 11월부터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실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유동성이 빨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 달러 회수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를 관건을 둘 텐데 매달 15조 달러를 매달 좀 회수하겠다. 지금 시장에 풀었던 거는 더 많이 풀었었죠. 매달 줄여 나가면 한 170조 달러? 170조 달러? 이 정도 170 트릴리언? 170 트릴리언 달러 정도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뒤에 봐야 될 거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자, 이거 금리 인상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 페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내년엔 한 번만 할게. 한 번쯤 하지 않겠나. 우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 페드에서. 근데, 여타 대형 펀드사들이나 운용사들을 보면은, 두 번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더 충격적인 하락이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관점을 보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 했는데 이렇게 삐걱할 때 이런 때가 노이즈가 좀 강할 때죠. 노이즈가 좀 강할 텐데 아마 그 시기가 당장
내일 모레부터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국내 시장 지금 코스피 3천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계속 하락장이었어. 계속 하락장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네, 여기 좀 암시가 되겠죠. 이제 연결이 되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얘기를 했었네요. 이거 좀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 국내 기업들을 컨택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3부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찾아왔습니다. 3부는 이제 국내 주식에서 국내 증시를 떠들어야겠죠.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역대 네 번째 많은 확진자입니다. 역대급 네 번째 많은 확진자. 자, 우리 하나 시행했죠.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11월 1일 맞나요? 네.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방역 대책을 완화하겠다. 왜냐? 군중 심리에 정부가 휘말렸다. 정부에 휘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군중 심리. 정부가 휘둘렸다. 정부가 휘둘렸다. 자, 첫 번째. 영국이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선진국.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타 이제 선진국들이 잇따라서 시행을 했죠. 뭐 미국도 했고요. 네? 저기 뭐야? 유럽 쪽들, 유럽 국가 쪽이 대다수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휘말린 거예요. 우리 이제 실물 경제 파탄난다. 살려달라. 목소리 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후반기 때쯤부터였어요. 이미 소상공인들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엄청 많이 계십니다. 이미 끝난 여기 그런 매물들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부동산에. 그죠? 버티고 있는 이 사업자분들도 계시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역대급으로 네 번째로 많이 역대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확진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 인상 시작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1년에 실시했어요. 이걸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야, 너네 대단한데? 벌써 금리 인상 한다고? 야, 뭘 믿고 금리 인상했어? 해가지고 우리 실업률 회복 똑같아요. 고용 회복. 그러니까 풀었던 자금 회수하겠다. 네, 금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거? 그리고 한 번은 동결을 했어요. 한 번 인상하고 한 번 동결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종목들도 경기 방어주로
컨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메리츠 증권이나 메리츠 증권 한번 볼까요? 메리츠 증권도 상승세에 가팔랐었는데 뭐 그렇게 큰 상승 여력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한 30일치 기간 수익률을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이 오히려 상승세에 강했죠. 이거는 가상화폐에 지분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수혜를 받았고요. 대체적으로 다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은행 쪽도 보시면 차라리 은행 쪽이 나아요. 우리금융지주 어때요? 우리금융지주 보시면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기 방어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 KB금융은행은 조금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대형주다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이런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백신 원자재 인프라에 6.3조 투자하겠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는 이미 기정사실화됐던 내용이고 6월부터 제가 노래를 불렀었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 조금은 담고 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낙폭이 좀 형성이 돼서 단가가 지금 많이 싸진 상태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나는 바이오주를 한번 컨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공급망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미국 저기 고연령자들은 이미 퇴직을 하고 싶어 해요. 마다못해 일하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고 경제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먹고 살만 해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일단 공급망이 터졌고요. 뭐 여러 이슈가 있었죠. 예. 중국은 태풍도 많이 왔었고요. 그죠? 미국은 근로자 인력난, 중국은 이 천재지변 때문에 그랬고요. 베트남도 코로나 재확산세. 베트남에 우리나라 법인 공장들 되게 많죠. 삼성도 있고요. 그죠? 남아공도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남아공까지 볼 필요 없고 유럽, 아시아, USA 이렇게만 보더라도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컨택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다 안 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장전부터 장 중에도 이렇게 언급을 드리니까 이것들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천주로 하이브랑 위즈익 스튜디오 있어요. 지금 텍스트 잘못됐는데 하이브 한번 볼게요. 하이브 네,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네, 빅히트라는 사명을 가지고 상장했었으나 하이브라고 사명 변경을 하고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1년에 OTT나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엔터주들도 상승세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연계해서 봐야 돼요, 이제. 오늘 시장이 깊게 빠졌어요. 오늘 시장이 이만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1%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큰 낙폭은 없죠. 차라리 이런 대형주들 들고 가셔야 된다. 대형주를 들고 가더라도 이 매도세가 안 나올 법한 그런 종목을 컨택을 해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즈빅 스튜디오
뮤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상방 저항 영역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버리고 난 뒤에 계속 52주 신고가 부분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뒤쪽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료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다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고, 하도 좋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콘텐츠, OTT, 게임, NFT. 다음 내용인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전달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W게임즈가 이제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카지노 소셜 기업입니다. SNS는 아니고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오래됐었는데 이제야 이목을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드만 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장까지 사업을 넓히겠다. 그리고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무려 4천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 해외 블록체인 기업을 찾고 있고요. 이런 거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하이브가 이 두나무하고 맞선을 잡았다. 제가 이 두나무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톡방 제 거 가져왔는데, 지금 1000명이 보고 계십니다. 1000명. 보시면은, 코인 국내 거래소,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것들,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나무 수수료가 가장 싸요. 근데, 이 두나무하고 함께 NFT 사업을 하겠다, 맞선을 잡았고요. 물론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을 어떤 상품을 내놓느냐,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BTS 그룹을 활용해가지고 내놓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게임 내에서도 이제 BTS 캐릭터를 팔아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고유, 대체 불가한 토큰으로 만들어서 게임에서 혹은 메타버스 영역 안에서, SNS 영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면 BTS 굿즈로 NFT를 발행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아직 수익 낼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달리는 말에 뛰어들어서 더 이 손익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도 다분하게 남아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제가 요거 특화단지 공시 출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업 분석을 좀 더 해보고, 이게 가까운 쪽이면 좋겠지만,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기업 탐방까지 못 갔어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유력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냐. 2차 전지는 지금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죠. LG 화학을 컨택해 볼 수 있는데, LG 화학 이제 물적 분할이 끝나고 나서, 차라리 상장이 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해 보이고요. SK 하이닉스나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제가 뭔가 작도를 열심히 해놨습니다. 여기 다 1년의 지지와 저항 영역들이고, 이쪽에서 잠시 교육을 해드릴 거고, 효성 첨단 소재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는 좀 더 견고한 상승세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올라타고 싶지 않으신가요? 올라타더라도 가격 전략을 좋게 가져가야 되겠죠? 가격 전략 되게 좋게 가져가야 그나마 좀 안전하게
내가 푸근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조정 장세에 필요한 기술적 분석, 추세를 바로 보자. 이제 맨 앞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맨 앞전에 보여드렸던 건 이제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 그리고 채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이렇게 봐요, 다들.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수평 매물대, 수평 매물대, 저점, 고점 이렇게 봐요. 예,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다르게 봅니다.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시장에 정답이 없듯이 저는 이런 영역을 나눠서 봅니다. 자, 바로 볼게요. 그냥 효성 첨단 소재 볼게요. 자, 이런 저항 영역을 만들었었어요. 자, 여기만 왔다 하면 매도하는 메이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상방 오픈 시키니까 어때요? 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튀었어요. 이 자리 다시 오면 어때요?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지와 저항 영역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심플하죠.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른 기업 하나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SK하이닉스 방금 보던 기업. 자, 끝에서 끝을 연결합니다. 끝에서 끝을 연결하니까 저항 영역이 생기더라. 근데 이 저항 영역을 다 지우고 이 저항 영역을 오니까 어때요? 몇 번을 두들겨주고 싸워줬었죠. 근데 오픈시키니까 어때요? 또 상방으로 크게 한번 시세를 내주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 선 하나 가지고 여기서 매도할 거고 여기서 매수할 거야. 이게 지지와 저항을 보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평 매물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평 매물대. 워낙에 착한 종목들은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해 줍니다. 여기만 왔다 하면 매도 치고 매도 쳤는데 크게 상방 한번 시세 나오고 다시 또 아래에서 놀아주고 다시 또 여기 오니까 상방으로 튀어주더라. 이게 수평 매물대입니다. 수평으로 보는 지지 저항선입니다. 아시겠죠? 이 밑으로는 매도고 위 위로는 그냥 매수다. 충분히 따라갈 종목들은 따라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강의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톡방 이제 닫겠습니다. 닫습니다, 분.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쉽지 않은 장일 텐데 모두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와 시황과 업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